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재유행의 공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대안은 내 몸속 면역력에 있다?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 면역력 높이는 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동네에 자리 잡은 2층 집. 와, 예쁘다. 오늘의 주인공? 아이고. 실례합니다. 와. 얼른 들어오세요.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던 그녀. 여보, 뭐하고 계세요? 내려오세요. 말 그만 타고. 우선 당신 인사드려. 우리 남편입니다. 제가 딱 이름표 딱 붙여놓은 우리 남편이에요.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된 두 사람. 두 분 너무 좋아 보이세요. 예술적 취향까지 꼭 닮았다. 집에 그림이 굉장히 많네요. 자기 앙대팡당이라고 아세요? 네? 인터넷에 앙대팡당 김혜경 쳐보면은 나와요.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유명 전시회에 초청받을 정도로 미술계에서 화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녀. 선생님 작품이에요? 아, 진짜요?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직해. 고마워. 그림은 정말 정직해. 둘이서 저 부부 웃겨. 둘이서 놀고들 있네. 아니, 두 분이 근데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지금도. 헤이 카우보이. 즐거워하는 아내를 위해 더 신나게 운동하는 남편. 되게 웃겨 여보. 오뚜기 같아. 평소에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면역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맨날 알아? 알아. 면역력이 좋은 병원 가서 사람이잖아. 체크를 해봐야지 알지. 췌장은 괜찮냐? 간은 좋은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이. 과연 그녀의 면역력 상태는? 그래서 진짜 확인을 했어요. 당신 그때 뭐 혈액 하나로 내가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혈액만 뽑아갖고 이렇게 많은 건가 다 할 수 있다고. 저보다는 해박한 그 지식을 좀 갖고 있어갖고 잘난 체 많이 해요. 잘난 척 대장도 혈액 검사는 무섭다.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데 병원에 오면은 늘 아슬아슬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면역력 지수를 나타내는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과연? 남편은 정상, 김희경 씨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 이분이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화사해집니다. 김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정말이요? 고마워요. 화사합니다, 오늘. 화사하고 분위기도 밝고. 반갑습니다. 아니,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셨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아유, 자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챙겨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처럼 이제 됐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모임 갖고 클럽 가고 이러면은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랑 같이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귀에 쏙쏙 맞아요, 들어오네요.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집단 면역을 가져야 그 정도가 되어야만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방접종이 없는데 60%가 면역을 갖는다는 거는 60%가 걸려야 종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섭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미생물에 감염이 됐을 때 이 감염의 정도, 이 감염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1차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엔 들어오는 균주의 수, 마지막으로는 균의 독성. 그러니까 균이 얼마나 독한 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이런 독성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러스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면역력 관리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면역력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모든 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요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 정도가 정답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네.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기는 전문가니까 네네네.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지금부터 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면역력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선천면역, 뭐 자연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생기는 면역을 뭐 후천면역, 획득면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천면역의 핵심 세포는 누구냐? NK세포예요. NK세포. NK세포는 계속 이렇게 정찰병처럼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나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격수처럼 팡 하고 이렇게 쏘는 세포가 NK세포예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감염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균과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힘을 의미하는 면역력.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 질환은 물론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하면 암까지 생길 수 있다. 작은 운동조차 힘겨워 보이는 한 남성. 저거를 마사지 내지는 운동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기 일어나서 눈 뜨고 하고 저녁에 잘 때 하고 그러면 이 발목의 혈액순환이 잘 돼요. 운동뿐 아니라 걷는 것도 벅차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반전 과거. 검도 2단의 실력을 보유한 운동 마니아였다. 어머. 아니, 작년 저게 1월. 1년 반 전 모습이라고요? 게다가 호흡이 좋아야만 할 수 있다는 색소폰 연주까지 했던 활동파. 악기 부르면서 다 불과 1년여 만에 급격히 달라진 모습.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보면 요만큼 구멍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장이야, 장. 어머. 과거 큰 수술을 받은 흔적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간 수술했어. 다른 부위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아이고야. 정말 대수술하셨네요. 이 11개가 있다는 거예요, 11개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짜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를 갖다가 2개를 못하고 남겨놨지. 간 전이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적인 절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하니까 그래. 내 몸이 저항력이 떨어졌다. 병원 진료 때문에 늦게 먹는 첫 끼. 김치 가져올게. 아직 일반식은 무리다. 간 안 하고요. 맹글로. 우리 그 교수님들이 될 수 있으면 반찬에 간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매 끼마다 남편 식단은 따로 차린다. 어머니도 고생이 많으시네. 좀 진짜 반찬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식사 후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저녁 오후에는 몇 끼가 더 추가되지. 한 번에 삼키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약. 암투병 이후 먹는 약의 종류만 무려 13가지가 넘는다.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도 드시는 거예요. 항암 후유증으로 무기력해지고 추위도 많이 타게 된 과거 쉬이 지쳤던 몸의 변화를 무심히 넘겼던 결과다. 운동만 좋아하고 또 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썼어. 내가 그런 데 걸린다는 상상도 안 했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정말 암까지 발병을 했다니까 더 이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슬퍼. 슬프세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는 면역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릴 적보다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뭐 수두나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훨씬 더 많이 걸리시고 또 걸리시면 굉장히 심하게 앓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젊은 성인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3배가 넘어요. 아이고, 3배씩이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는 면역력.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우리 몸속 림프를 통해 면역력 적신호를 알 수 있다? 면역력 하면 또 우리가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림프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림프순환이 또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림프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한쪽 손 이렇게 주먹 쥐시고요. 반대쪽 손을 이렇게 올릴게요. 아무 데나 양쪽 다 하셔야 되니까. 사실 면역력 하면서 이제 림프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겨드랑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쳐서 아프면 한다. 근데 남성분들은 겨드랑이 쳐서 아픈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말고요. 내려갈게요. 횡격막 있는 부분. 여기를요? 여기를 툭툭 한번 쳐보세요. 맨 아래? 네. 그 아래쪽을 한번 툭툭툭툭 쳐보세요. 통증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명치 라인. 아픈 분 있으세요? 살짝 아래쪽 라인으로 치면. 시청자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약간 들면 이쪽이 펴지잖아요. 여기에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중요한 림프 순환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일단 순환이 잘 되고 림프 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통증을 잘 안 느끼시죠.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뭔가가 뭉쳐져 있고 근육에 뭉침이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가 좀 잘 붓고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상 증상이 있는데 여기까지 쳤는데 아프다. 그러면 면역력을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그래서 준비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아침을 꼭 챙겨 먹는데 기왕이면 샐러드? 신선하다. 두 번째, 비만은 면역력과 상극, 관리 차원에서 탄수화물 줄이기? 이건 거의 다이어트 할 때 하는 것들 아닌가요? 세 번째, 나트륨은 성인병을 부른다는 건 상식.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소금을 적게 먹는다? 이 중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은 무엇일까? 1번, 3번, 3번이요. 3번이요?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야채 같은데 영양소, 비타민이나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를 먹고 이렇게 올겨울은 감기 한 번 안 걸렸었습니다. 아침에 샐러드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냥 단거 먹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아니 내가 생활하는데 해보니까 소금을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짜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습관이다. 인터뷰한 시민 중 63%가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으로 아침에 샐러드 먹기를 선택했다. 과연 정답은? 이거 저는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여기 프로에서 네. 제발들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 권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이 제작진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것들이 오답인 거예요. 어떤 건가요? 여기에 정답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는. 제작진이 요즘 그렇게 한 번 더 꼬기엔 너무 바빠요. 아, 그래요? 소금 적게 먹기 아닌가요? 소금 적게 먹기? 건강에 좋잖아요. 소금 적게 먹기도 건강에 좋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침에 샐러드 먹는다도 좋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요거는 제작진이 만들어낸 오답인 거죠.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는 막 염불 외듯이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요?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막 그래. 뭐지 그러면?
면역력 상승시키는 식습관, 아침에 샐러드, 탄수화물 적게 먹기, 소금 줄이기. 3가지 습관 중 과연 정답은? 건강식으로 알려진 아침 샐러드, 다이어트법으로도 유명한 탄수화물 줄이기. 그렇다면 성인병 예방 차원의 소금 줄이기가 정답? 이 중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은 없었다. 셋 다 틀림. 셋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닥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다 틀려본 적이 없는데 한 명을 또 맞췄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 시민들이 늘 그 상식처럼 갖고 있던 거 소금을 적게 먹어라 막 여기저기서 다 듣잖아요. 나는 정말 적게 먹으려고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줄였거든. 그래갖고 이제 습관화 됐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습관을 면역력이라고는- 들여놨는데 일단 샐러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릴 건 샐러드는 일단 좋은 식단이에요. 네. 그런데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면역 활동이나 해독 활동을 하고 남은 물질들이 이동하는 장소가 림프액이거든요. 림프관. 그런데 이 림프액이나 림프관은 좀 차가울 때보다는 몸이 좀 따뜻할 때 잘 순환이 돼요. 혈액순환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서 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럴 때 갑자기 또 너무 차갑고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림프 순환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백혈구의 활성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탄수화물 적게 먹고 소금 줄이는 건 왜요? 그동안 그렇게 먹으려고 좀 노력해 왔었는데. 면역세포도 이 탄수화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이 너무 안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면역력 저하예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 하다가 대상포진 와본 적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런 병들이 감염병들에 되게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의사도 우리가 하는 실수를 하네. 의사가 되기 전에 해봤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여기 출연자로 지금은 건강하고요. 그랬는데 또 하나가 소금. 우리가 수액 같은 걸 맞을 때도요. 대부분은 생리식염수, 소금물로 넣거든요. 그 이유가 체내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소금이 양이 떨어지게 되면 삼투압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포들의 체액량들 조절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적당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렵네 어려워. 이쯤 돼서 우리 김혜경 선생님의 그 건강관리 비법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비법이 있습니까? 비 온 후 맑은 공기를 마시러 집 근처 공원을 찾은 부부. 어우 좋아 여보.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탁 트인 아름다운 풍경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그렇지. 비가 이렇게 살살 사람이 없으니까 뿌리니까 여긴 괜찮아. 이러면. 그냥 얼마든지 나와서 이렇게 즐기고 그러면 되죠.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 근처 시장까지 방문. 저렇게 중무장에도 안녕하세요. 그럼 목소리만 듣고도 아세요들. 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한가 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특이한 거 모르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예. 아니 오랜만이십니다. 네네. 어떻게 좀 네. 강화하시네. 강화의 유지예요. 난 전국구야. 강화가 아니라 전국구야 이 사람아.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셔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만 오면 항상 이게 생기가 막 넘쳐. 막 활력을 얻어가요. 영미 언니. 애경 언니. 애경 언니야, 괜히 애경 언니. 애경 언니. 그렇지. 아이고 이거 쓰고 있으면 모르네. 우리 언니는 텔레비에 나오면은요 말씀해도 얼마나 애교가 넘치. 우리가 엔돌핀이 팍 놀아 언니가 나오면. 아니 그럼 날씬하게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나이살이지. 왜 남의 허리부터 만져도 나도 그래. 설쳤다 그래. 그래도 자기 허리보다는 조금 낫다. 시작은 훈훈했는데. 여기다요. 부부가 시장에 온 진짜 이유. 싱싱한 해산물 가운데 과연 부부가 면역력을 위해 선택한 것은? 갑오징어는 나는 진짜
오래전에 먹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은 처음 봤어. 이맘때가 제철인 갑오징어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와, 엄청 통통한데요? 맛도 영양도 최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바다의 피로 회복제라고 불리는 키조개까지 구입 완료. 부부는 평소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안 늙었어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안 늙었어요. 아줌마, 나 속은 안 늙었어. 5살 연하거든요. 덜 먹었어.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살찌는 거야, 일부러.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꼭 붙어 계세요, 꼭. 음악을 트셨는데요? 신중하게 노래를 고르더니 흔들흔들 몸을 움직인다. 얼핏 보면 춤 동작 같지만 이게 면역력에 좋은 운동이라고. 이렇게 주유소에 풍선 막 움직이고. 주유소 풍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면 돼. 뭐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뭐 남편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 운동을 어디서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은 집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니 지루할 틈이 없다. 저거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땀이 송송 쏟아요. 해보세요 한번. 우선 이렇게 쫙 주유소 같은데 새로 개업한데 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제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 우선 몸을 풀어. 몸을 푸는 기분으로 이렇게. 자기들이야 뭐 싱싱하니까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확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휘둘러줘. 대각선으로 내렸다가 내렸다가 대각선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기분으로 음악을 그려주고. 무한대 메비우스 띠. 오랜만에 들었다. 메비우스. 아니 멀쩡하게 생겨갖고 고장난 데가 많네. 고장이라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작이 팔도 이렇게 뒤로 쭉 뻗으면서 계속 허리도 이렇게 돌리시고 뒤로 이렇게 굽었다 폈다 이런 동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전반적인 등을 풀어주는 동작들이에요. 그러니까 늑골부터 시작해서 등 척추 라인들을 쫙 풀어주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아까 횡격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쭉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의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척추 라인 따라서 쭉 펴주게 되면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에요. 여보, 우선 상처부터 조금 따자. 전원 생활을 시작하며 마당에 작은 농장을 꾸민 부부. 텃밭도 직접 가꾸시는구나. 어머, 맛있겠다. 정말 신선해 보여요. 웬만한 채소는 자급자족 중이라는데 과연 부부의 텃밭엔 어떤 작물들이 자라고 있을까? 저는 쪽파, 부추, 요 완두콩. 그래도 요거 작아도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저기 김혜경. 다 있어. 나도 키운대요. 그냥 사서 먹는 것보다 장점이 있어요? 약 안 치니까. 그게 제일 장점이죠. 하루하루 크는 게 보이다시피 해요. 애지중지 키워낸 채소들을 수확하며 몰랐던 즐거움을 발견했단다. 진하다. 텃밭 노동 후에는 꼭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는 부부. 오늘의 차는 향이 좋은 꽃차다. 빨리 오셔. 누군가를 부르는 남편. 여기 이제 이웃집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계세요. 일로 오세요. 어쩌면 이렇게 여자스럽고 아유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바빠서 막 덜렁덜렁
이렇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게 많거든요. 이건 진짜 그럼 이게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정성. 이웃으로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거 대놓고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 만나면 반갑죠. 항상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지. 좋죠.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우선 스트레스 안 받고 룰루랄랄랄라 해서 몸에서 야 우리 주인이 지금 기분 좋구나. 그래서 뭔가 좋은 물질을 막 만들어내고 벌써 이게 몸이 달라지는 것 같아. 텃밭 채소까지 준비 완료.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다. 아우 강화증 뭐 하고 있어요? 아, 예. 당신 맛있는 거 해주려고 내가. 요리는 남편분이 더 잘하시나 봐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놨잖아 남편이요. 그리고 그냥 전부 뭐 활동을 밖에서만 거의 했으니까 외식을 주로 했었죠. 이 집사람은 나보다 더 바빴지, 나보다. 그랬죠요. 알아줘서 고마워요. 아니, 사실이니까. 돈 많이 번 거 보면 알잖아.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만큼 바쁜 거야. 아내를 위해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던 남편.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서 범상찮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여보, 지금 뭐 만들려고 그래? 어향동굴하고. 중국에서도 최고급 요리로 손꼽히는 어향동고. 그런데 이걸 집에서 만든다고요? 먹으면은 막 면역력이 막 불룩불룩 생길 것 같고. 어향동고? 어향동고에서 동고는 중국어로 표고버섯이라는 의미. 건강을 위해 자주 먹고 있다는데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면역력 향상입니다. 렌티난은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게 하는데요. 특히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T임파구를 지원해서 암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으깬 해산물로 속반죽 준비. 으깬 해산물을 표고에 넣어서 만드는 음식이군요. 표고버섯 안에 준비된 반죽을 채워준다. 맛있겠다. 저거를 중국집에서만 먹어봤지 직접 만드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저렇게 하는 저거 거. 되게 쉬워요. 아,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스. 기름을 두른 팬에 각종 채소를 볶다가 두반장과 굴소스로 맛을 낸 후 전분푼 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준다. 해물 반죽을 품은 표고버섯을 기름에 튀겨주면 맛있겠다. 면역력 향상에 되게 좋은 거예요. 표고버섯에 또 베타글루칸이라 그래서 면역력 그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성분이 많거든요. 어향동고에 이어 해물 파전까지 만드는 남편. 그런데 여기도 표고버섯이 들어간다? 이 버섯은 어디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거기다 들어가. 재료를 넣고 또 넣었더니 반죽 양이 어마어마하다. 면역력이 좋아진 게 면역력이 잡혀먹히겠는데. 이렇게 먹어야 면역력이 세지는 거예요. 우악스럽게 먹어야. 잘 달궈진 팬에 붙여내면 끝. 이렇게 오징어 크게 해주는 게 좋아. 파전 너무 잘게 자르면 맛없어.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한 판 깔고 또 그 위에 깔고 하면은 금방이야. 텃밭에서 공수한 쪽파에 큼직한 오징어까지 표고 해물전 완성.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저 지금 침으로 하루 먹을 수분 섭취량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프다. 어향동거부터 맛보는데 맛있다. 맛이 어때? 맛있어. 그 고급 요리 아주. 이 밑에 표고버섯이 아작아작 씹히면서 위에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면서 이게 얹혀 있으니까 한상의 맛이다, 그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람들과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면역력이 막 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혜경 선생님께 배워봤는데 저희도 뭔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관리 방법 보시면 앞으로 면역력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창밖 세상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던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에 남겨졌던 시간들.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갖은 노력 끝에 그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머금은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찬 이곳. 언제 찾아도 맑은 정기를 품은 산. 암을 앓은 아내의 주도하에 산을 찾은 부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면역력 관리 여왕 곽희정 씨다. 산이 산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산이 최고입니다. 암을 앓은 사람치고는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거침없는데. 그래도 지금 모습 보면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에 암이 코 속하고 양쪽 귀 속에 하나씩 해가지고 3개. 혈액암, 림프죠. 림프암이래요. 어머어머, 얼굴에? 혈액암 종류 중 하나인 비호지킨 림프종. 10년 전 찾아온 암. 가족도 충격이죠. 그러면 집안 전체가 어두워지잖아. 항암 치료는 일상을 뒤흔들었다. 딱 항암 첫 번째 하고 보름 만에 머리 다 빠지더라고요. 머리 다 빠지고 그 손톱 발톱까지도 까맣게 나와요. 온몸이 까매요. 말 그대로. 제 몸에 독가스를 드는 거 기분이 있잖아요.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다. 조금씩 움직이자 하며 서너 발 떼던 것이 이제는 산에까지 이어졌다. 아프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하신 지? 거의 저희는 10년 넘어요. 네, 그렇죠. 당신 아프고. 이렇게 산에 와가지고 조용하게 눈 감고 나의 삶을 보고 또 나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저희 마음을 다시 되잡고 비울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10년 동안 암과 싸우며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선택한 명상. 스트레스도 잡고 면역력 관리까지 되고 있다고. 쉽지 않았던 암과의 싸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든든히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분이었다는데. 그 때문일까?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도 이상무다. 제가 암을 잘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스스로 면역력을 관리를 잘했다고 봐요. 그녀의 비법은 일상 속에 녹아있는 면역력 관리. 쉽고 간단해야 한다는 게 지론.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이 보약이라고요?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침부터 찾아가 봤다. 이거는 밥은 남편이 담당입니다. 안사람이 좀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는 더욱더 신경 써서 했죠. 과연 보약이 되는 밥의 정체는? 우와, 이거 무슨 밥이에요? 아니 진짜 저기 별게 조도 들어있는 것 같고 피스타치오, 팥, 서리태, 콩, 캐슈넛. 이 많은 게 다 들어갔을까? 개봉 박두. 이게 제가 현미에다가 그다음에 각종 잡곡과 견과류
그리고 또 색깔이 이런 부분이 강황가루. 강황. 8가지의 잡곡과 7가지의 견과류, 거기에 강황까지 총 16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밥솥에 안치면 보양밥 완성! 간단한 과정을 무색하게 하는 훌륭한 비주얼의 보양밥. 조금만 신경 쓰면 매일매일 면역력 관리되는 그녀만의 첫 번째 비법이다. 암에 걸려가지고 아프고 나서부터는 고기 대신에 이 견과류와 잡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반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철 채소인 두릅, 흑마늘, 방울토마토까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고 있다. 맛있게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 빨간 애기 토마토, 그다음에 검정색 김과 흑마늘. 이러면 이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영양분이 저희 체내에 흡수가 잘 돼요. 그러면서 면역력 올라가는 거고, 그냥 먹잖아요. 그건 바로 처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목소리로. 처먹는 거라고요? 그냥 막 그 배고픔을 그냥 넣는 거 아니야. 아니, 부군께서 재밌으시네요. 면역력의 열쇠는 이렇게 골고루 하나하나 계절에 나온 것들 챙겨 먹고, 견과류나 쌈, 야채,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면역력, 밥에서 답을 찾았다. 밥이 보약인 것도 맞지만 진짜 만든 밥은 보약 밥인데요. 그러니까요. 함께 일터로 향하는 부부. 평범한 출근길, 여기에도 면역력 관리 비법이 숨어 있다. 맨발로? 8바퀴도 걸어요. 그리고 여기 한 800m 되니까 6km? 6.4km죠. 이렇게 운동할 때 맨발로 하게 되면은 훨씬 피곤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면역력 상승에도 최고지요. 저게 좋은 방법인가요? 네, 저렇게 순환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거는 면역력에 좋죠. 네. 그런데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출근하다 말고 금슬 자랑? 어째 우리 아버님 운동 좀 더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무거워졌어. 내가 나 할 수 있겠어? 하나, 둘, 옷이 그래. 오, 잘하시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고 몸까지 푸실까요? 이제 당근치기. 이 부부 어딘가 좀 많이 이상하다.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좀 웃기겠는데요. 혹시 이것도 면역력 관리?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이 복부를 따뜻하게. 자,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몇 배? 5배. 안사람 때문에 이게 자연의학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매일 출근길을 면역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남편이 퇴직한 이후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는 찰싹 붙어 다녔지만 식당에서는 예외. 그러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은 꼭 닮았다.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명상도 하고 돌아와 밥 지어 먹고 출근길엔 맨발 운동까지 했던 부부. 장사할 때는 장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텃밭일까지. 정말 바빠도 너무 바쁘다.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지 않으세요? 누죽걸산이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요. 네. 누죽걸산. 누죽걸산. 기억해둬야겠네요. 한자 성어인 줄 알았더니. 암 진단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습관들. 10년이면 정말. 습관이 아니라 일상이네요. 드디어 잠시 차 한 잔 즐길 여유가 찾아왔다. 가져왔습니다. 이건 파셨네요.
자, 잡수세요. 차 색깔을 보니 녹차도 아닌 것 같고 정체가 궁금하다.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면역력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그린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네? 그냥 프로폴리스는 들어봤는데 그린 프로폴리스는 처음이네요. 꿀벌 악효라고도 불리는 프로폴리스. 꿀벌이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나무진에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섞어 만든 물질이다. 그럼 그린 프로폴리스는 뭐냐?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라는 지역, 이제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는 바카리스라는 식물이 주로 있어요. 바카리스. 그러니까 벌이 주로 이 바카리스라는 식물만 먹고서 만든 프로폴리스가 그린 프로폴리스인 거예요. 참고로 바카리스는 브라질 토착민들의 상처와 또 염증에 사용되어 오던 약물 식물로서요. 항균 또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가 지금 이렇게 저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자기들도요.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덕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약간 싸한 게 있어요. 부드럽다. 가깝게. 이게 왜 화한 느낌이 나냐면은 이제 우리가 폴리페놀 계열의 플라보노이드라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네. 플라보노이드를 이해하려면 식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식물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부터 식물이에요. 나는 꽃이다. 네, 그러면 나쁜 균은 막아야지. 네. 좋은 곤충은 또 오게 만들어야죠. 오. 다치면 낫게 만들어야죠. 나도 빨리 자라야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도 사람 몸에 들어와서도 항염작용, 항균작용, 항암작용, 혈전을 막는 항혈전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퇴근하고 돌아온 집. 아침이 남편 담당이었다면 이번엔 아내가 나섰다. 어떤 면역 밥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들깨를 생으로 그냥 갈아서 넣어요. 저녁 역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동물성 식품 대신 두부와 들깨 등을 활용. 아, 들깨탕. 오, 저거 맛있겠다. 점점 완성돼가는 면역력 상승 돕는 저녁 밥상.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그린 프로폴리스 분말. 아우, 저거는 영양을 떠나서 너무 맛있게 생겼다. 간뜻죠. 오늘은 특별히 추어 튀김도 추가. 진짜 맛있겠다. 아삭하니. 찍어 먹을 소스에도 그린 프로폴리스를 활용해 맛과 면역력 모두 챙겼다. 특히 그린 프로폴리스에는 다른 프로폴리스에는 없는 아르테필린 C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르테필린 C? 네. 아르테필린 C라는 게 바카리스 수액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도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이런 과다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면역력 자체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염작용에 일단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신생혈관이 생기는 걸 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거나 전이가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NK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를 시켜줘요. 항암 작용도 뛰어나다는 거죠. 면역력 상승 돕는 한상 차림 완성. 어머, 보기만 해도 웰빙이네. 맛있겠다. 면역력을 차분히 건강이 자연스레 따라왔다는 희정 씨. 죽음의 직전까지 갔지만 마음을 비우고 생활을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저렇게 멋지게 암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적당한 무슨 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적당량은요. 프로폴리스 기준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이 17m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7mg면 어느 정도죠? 한두 스푼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주의하실 분은 원래 꽃가루나 프로폴리스나 벌꿀 이런 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정보도 많이 주시고 알콩달콩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김혜경 선생님 어떠셨어요? 면역력이 늘 이거는 꼭 중요하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은 여기 와서 아주 뿌리째 막 박아갖고 가는 기분이에요. 네, 저희도 김혜경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을 단순한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나빠진 장이 다양한 병을 불러온다? 잘 관리한 장이 병을 막는다는데 전신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장. 면역력 기르기 장에 주목하라. 여보, 뽕 따라가자. 님도 따고 뽕도 따고 이러는데. 김혜경이 이제 뽕까지 하는 거. 채널 A